안녕하십니까. 일관된 해석을 가르치는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제로 7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구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고 간단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로 다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런 구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만 배웁니다. 그 구에 대한 역할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문장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사용이 되면요. 그 단어의 품사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사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예를 들어서 well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well이 감탄사일 때는 감탄사일 때는 글쎄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부사일 때는 잘이라는 의미가 있고 형용사일 때는 건강한, 명사일 때는 우물, 동사일 때는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자리가 품사를 결정하고 품사가 의미를 결정한다. 내가 아는 품사가 아니라면 그 품사의 의미는 내가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어휘를 이해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문장에서 구와 절이란 덩어리입니다. 의미를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모여서 생기는 구, 그 다음에 문장 선분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절이란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건데요. 그중에 오늘은 단어가 모이는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석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입니다. 단어라는 것은 의미를 외우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구와 절이 되면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여러분과 잘 만드셔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늘부터 수업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 구와 절의 개념이 나중에 절대공식 넘버 1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절대공식 넘버 1은 구와 절에 대한 내용을 되게 심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할 겁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개론적, 되게 간단한 설명적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밍업 강의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절대공식 넘버 제로는 워밍업이에요. 천천히 여러분들 더 깊은 수준까지 가도록 인도를 하는 강의입니다. 봅시다. 오늘 배울 거는 구입니다. 구라는 건 영어로 phrase라고 해요. phrase. 그래서 noun, phrase라고 하면 명사, 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phrase, noun, phrase, 명사, 구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봅시다. 구의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요. 구의 정의가 뭐냐. 구의 정의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2단어 이상이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정의부터 바꾸셔야 돼요. 구는 2단어 이상이 아니라 1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특정한 규칙을 갖고 모인 것이 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몇 단어 이상이라고요? 1단어 이상이라고. 알겠어? 1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고? 구라고 한다고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구가 뭐라고요? 1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덩어리라고. 이런 얘기하면 또 분명히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구를 2단어 이상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더라도 또는 국어 사전에 구라는 게 2단어 이상이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에 대한 그 정의는 1단어 이상이라고 이러한 문법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14페이지, 그다음에 Oxford Learns Grammar 3페이지,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50페이지 이런 걸 보시면 일부러 책 제목하고 페이지까지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가 1단어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1단어 이상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언어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구는 1단어 이상인 걸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연대 국문과 출신 선생님 제 친한 선생님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구는 공통적으로 1단어 이상이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언어랑 관련돼 있는 책이라든지 선생님들하고 상담해봐도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 책들 찾아보셔도 상관없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는 몇 단어 이상이다? 1단어 이상이다. 알겠어요? 봅시다. 우리가 배울 구는 오늘 배울 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예요. 이 딱 4개만 구예요. 아시겠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라는
덩어리들을 배웁니다. 첫 번째 명사구예요. 우리 한번 다시 옛날에 배웠던 걸 한번 상기해 볼게요. 명사의 역할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고? 명사는 다른 명사를 수식한다. 어디서? 앞에서. 두 번째 무슨 역할? 명사구의 핵심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명사구의 핵심을 이룬다. 명사구가 뭐지? 그랬을 텐데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명사구. 알겠어요? 명사구라는 것이 뭐라고요? 명사가 핵심인 구예요. 명사가 핵심인 구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명사구를 어떤 구조로 쓰이느냐? 이거를 가장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개론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오히려 머리 아프니까 간단히 이런 게 명사구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명사구는요. 한정사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꾸미는 말이 들어가고 반드시 뭐 들어가야 돼요? 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 뒤에 꾸미는 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명사구입니다. 한꾸 명구 알겠어요? 명사구는 뭐라고? 한꾸 명구 이해돼서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 여러분들 한정사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한 단어의 한정사에 뭐 어나 언 더나 소유격 그죠? every, each, both, either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단어 이상의 a few, a little, a lot of, a number of 이런 표현들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보시면 한꾸 명구에서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얘가 핵심이 되는 명사고요. 그럼 이 앞에 꾸미는 말, 뒤에 꾸미는 말 다 무슨 역할 합니까? 앞에 명사의 주인공인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생긴 게 명사구예요. 아시겠어요? 명사구가 이렇게 생겼다. 명사구를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말 어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꾸미고 명사한 다음에 또 꾸밀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해석할 때 꾸미는 말이 가장 그 뒤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명사 앞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얘 해석하고 이거 해석한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해석이 우리나라 말의 어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가능한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꼭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떤 명사냐면 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꾸민 다음 물어본 다음에 스스로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거의 답변을 뒤에 있는 꾸미는 말로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쭉 해석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예쁜 소녀 어떤 소녀냐면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구조에 맞는지 한번 여기 있는 예시 한번 볼게요. books가 나왔습니다. books. 그럼 한꾸 명구에서 뭐만 있는 거야? 그렇지. 명사만 있습니다. 한 단어 명사만 있어도 무슨 구 될 수 있어요? 명사구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에 맞으니까 역시 명사구라는 거 알 수 있죠. 해석하면 뭐예요? 책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book. 어가 뭐예요? 한정사입니다. 북이 뭐예요? 명사죠. 그럼 한정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여도 명사구가 되겠네요. 그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An English book 보겠습니다. on이 뭐예요? 한정사입니다. book이 뭐예요? 명사죠. 그럼 중간에 English 뭐가 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에 뒤에 있는 book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영어 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거는 예시가 바로 한꾸 명구가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꾸 명구 다 있네요. 한정사 꾸미는 말 빼고 뒤에 꾸미는 말만 나온 그런 명사구네. 좀 길어졌죠? 그럼 얘는 한정사 명사 꾸미는 말로 이루어졌으니까 해석할 때 요것만 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하나의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연습해야 돼. 어떤 책이에요? On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에 관한 책입니다. 어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책이 컴퓨터 공학하고 붙어 있는 책이면 그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 관한 책이라고 의역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갑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컴퓨터 공학에 관한. 이런 게 명사구야. 이해됐어? 다시 한번 명사구 앞에서부터 해석해보자. books 시작. 책들. 두 번째 a book. 한 권의 책. 세 번째 An English book. 한 권의 영어 책. 네 번째 A book on computer science. 한 권의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컴퓨터 공학에 관한. 이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명사구 배웠어요. 명사구가 뭐가 핵심되는 구라고요? 명사가 핵심되는 구라고. 명사가 어떤 구조야? 한꾸 명구.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구갑니다. 여러분들 명사구가 명사가 핵심이 되는 구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형용사구는 뭐가 핵심이 되는 구라는 느낌이 팍 들어. 그렇지. 형용사가 핵심인 구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 그잖아? 여러분은 직관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왜 직관영어를 하는지 알겠지? 바로 느껴지잖아? 형용사 구라는 것은 뭐가 핵심이 되는 구예요? 얘는 형용사가 핵심인 구예요. 형용사 핵심인 구를 형용사 구라 합니다. 그럼 형용사 구는 어떤 구조로 쓰이냐? 꾸미는 말이 앞에 나올 수 있고요. 형용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형용사 A라고 써도 상관없죠? 형용사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꾸미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앞뒤에 꾸미는 말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는 지금 당장은 알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이 꾸미는 말 자리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절대 공식 넘버 원을 위한 그 워밍업 강의지 여기서 모든 걸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배우니까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이 형용사 핵심이 된 구는 여기 형용사가 역시 제일 핵심이고요. 앞뒤에 꾸미는 말이 형용사를 뭐 해줍니까? 강조해주거나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강조나 보충해준다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pretty라는 형용사 나온다, pretty라는 형용사 나온다고 하면 앞에 very라는 말에서 very pretty라가 될 수 있죠, 그죠? very pretty 이런 것도 형용사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꾸미는 말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형용사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이 꾸미는 말 자리 제일 많은 게 전치사 구라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치사 구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형용사를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구조라는 거 가지고서 여기 있는 예시들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full of sand예요. 여기 full이라는 요거 한 밑에 한번 써볼게요. ful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고요. of sand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뒤에 꾸미는 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full이 형용사로 뜻이 뭐예요? 가득한이라는 뜻이죠. 근데 가득한이라는 말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에요. 뭐가 가득해요? 모르잖아. 이해됐어? 그 추상적인 거를 보충해서 구체화시켜주는 게 뒤에 나오는 말이라고. 이 가득함이라는 것은 of는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야. of는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 속성. 이 가득함이라는 것이 모래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득함이에요. 그럼 모래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득함이라는 건 뭐냐면 모래가 가득한 거야. 이해돼서? 그래서 해석하면 full of sand는 모래로 가득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가득한데 뭘로 가득해요? 모래로 가득한 거예요. 모래로 가득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full of sand, 가득한 모래로. 이해됐어요? 알겠죠? 해석은 그냥 이게 원래 수거에서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원래 be full of라고 수거로 외우잖아. 몸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be가 없이 뒤에 것만 쓰면 형용사 구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형용사 구들은 다 수거로 암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앞에다 be를 아예 넣어가지고 be full of 이런 식으로 수거로 외우셔야 돼. 몸으로 가득하다. 알겠죠? 다시 두 번째 afraid of snakes. afraid of snakes. afraid가 바로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of snakes는 뭐죠? 역시 꾸미는 말이야. 뒤에서. 그러면 두려움이란 말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야. 이 두려운 것이 이 뱀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알겠어요?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러면 뱀 때문에 두려운 거지. 뱀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afraid of snakes 그러면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하는? 뱀을 두려워하는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두려움이 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뱀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뱀 안 두렵니? 여러분들 이거 딱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생님 옛날에 그 무선 조종 비행기 이렇게 만드는 게 무선 조종 비행기 알죠? RC라고 하는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죠. 그죠? 그 무선 조종 비행기를 취미로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뭐 집에 계속 비행기 있습니다. 근데 그 무선 조종 비행기 선생님은 어떤 비행기 좋아하냐면 선생님 빠른 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되게 그 어떤 거를 보고서 비행기 반했냐면 그 글라이더라고 하는 비행기가 천천히 유유자적 날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반해서 비행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글라이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글라이더는 되게 날개가 크고 동력이 없이도 잘 날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동력을 주면 얘가 진짜 평화롭게 날아간다고. 정신없이 날아가지 않아. 그냥 평화롭게 날아가. 유유자적 날아갑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조정하면서 내 마음도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커다란 비행기에 모터 되게 작은 걸 달아놔가지고 이게 유유자적 날아가는 걸 즐기는데, 예전에 기숙학원 다닐 때 그 기숙학원에 이제 운동장도 있고 파란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비행기를 많이 날렸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비행기를 날리고 이렇게 그 비행기 이제 잘 날린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기숙학원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인데 여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뭐예요? 그래서 막 묻는 거야. 또 선생님 또 딸이 없기 때문에 여학생이 약하잖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 뭐예요? 선생님 날려보세요.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날리게 됐죠. 근데 날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었는지 바람이 없던 시간에서 바람이 있는 시간으로 바뀐 거야. 곳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이게 그 모터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날리면 날릴수록 멀어지는 거야, 나한테. 이게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글라이더 비행기를 날리는 건지 연을 날리는 건지. 왜냐면 계속 높이 뜨는데 일로 못 오니까 연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데 나중에는 안 보여요. 그 조그만 강이 하나 있었거든. 그 양평 기숙학원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을 아예 그 비행기에 건너갔어요. 눈이 안 좋아서 이미 많이 못 봅니다. 학생들한테 묻는 거야. 야, 비행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 저쪽으로 더 멀리 가고 있어. 그래 바로 얘기 들으면서 막 조정을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다가 도대체 이거를 그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를 추락을 시켰어요. 부품이라도 건지자. 부품은 비싸니까. 글라이더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추락을 시켰는데 너무 멀고 강 건너니까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차를 갖고, 다행히 그 점심시간 때였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이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비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거기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렇게 산비탈이 있고 요 밑에는 이렇게 밭이에요. 밭이고 여기 이제 산비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뭐 이런 데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막대기를 하나 쥐고 요 위치에서 이렇게 밭하고 산 중간 쪽의 위치에서 비행기 어딨나를 이렇게 막 찾아다녔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왜 수풀이 좀 뭉개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슉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소리예요. 그 소리에 진짜 소름이 쫙 돋고 몸이 정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앞을 봤더니만 앞에 어떤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코브라만 머리 든다고 생각했어. 코브라만. 근데 그 뱀이 머리를 들고 날 쳐다보는데, 째려보는데 얼었어요. 야, 땅꾼이었으면 안 그랬겠지. 이게 어디서 그러면서 막대를 때렸겠지. 그죠? 얼었습니다. 그때 이 뱀이 나를 째려봐서 그 시간이 한 4, 5초 정도 됐던 것 같아. 서로 멈춤이 있었던 시간이에요. 서로 째려보던 시간. 알겠어? 그러더니 걔가 나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더니만 이렇게 스르륵 하더라고. 두려웠습니다. 그 뱀이 어떻게 생겼냐면 온몸이 초록색이었고요. 목 부분이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꽃뱀이었어, 꽃뱀. 그래서 이 꽃뱀은 인간도 뱀도 다 무서워. 아무튼 간에 그 꽃뱀이었는데, 그 꽃뱀이 그 뭐 화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화사, 꽃 같은 뱀이죠, 그죠? 그 일반적으로는 독이 없는 독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꽃뱀도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요. 다만 독리가 퇴화돼서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가락을 우리가 집어 넣지 않으면 물릴 가능성은 적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물면 독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 독사의 그 포스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나 비행기를 포기했어, 그 순간에. 그래서 더 이상 못 찾겠다. 비행기를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 밭으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밭이 또 있으니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밭고랑 같은 거, 그죠? 그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뭐가 팍팍팍 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에 막 놀랐어요. 막 놀랐는데 뭔가 했더니만 요만한 고라니예요. 고라니 알아요? 사슴, 조그만 사슴? 고라니가 팍 튀어서 이 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죠? 또 다시 한 번 더 놀랐죠?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저쪽에서 흰색 진돗개로 보이는 개들 2마리가 막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야. 평상시 같으면 개를 좋아하니까 귀엽네 이럴 텐데 지금 2번이나 지금 야생동물 당했잖아. 걔가 돌려오니까 무서운 거야 갑자기. 그래서 또 얼었는데 다행히 얘네들이 고라니를 그냥 쫓아가더라고. 그죠? 그래서 진짜로 포기. 이래서 딱 와가지고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논도 있더라고요. 논하고 뭐 논 사이 이렇게 또 길이 있는데 거기를 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슉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또 뱀이야. 와, 그날 뱀 2번 보고 진짜 질려가지고 나 갈래 이제 이런 마음 먹고 가려고 이제 마을 쪽으로 오는데 황당하게 뭔지 알아요? 비행기 이곳에 있지 않고 마을에 그 콘크리트로 다 만든 길이 그 바로 옆에 부셔져 있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그 신호가 끊으면 띠띠 소리 나거든. 괜히 생고생한 거죠. 그때 뱀을 그렇게 가까이서 야생에서 목격하고, 그죠?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보면 안 무섭잖아요. 야생에서 만나면 장난 아닙니다. 포스가. 알겠어? 안 만나길 바라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남 얘기 같지가 않고 그냥 내 얘기입니다. Afraid of snakes. 뱀을 두려워하는. 알겠어? 뱀을 두려워하는. 뱀 무서워요. 봅시다. 그 다음에 interested in foreign news. 학생들 중에 interested란 단어를 분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interested 뒤에 in이 나올 때 interested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그 interested를 사전에 찾으면요 형용사라고 아예 써 있고 나와요. 예문도 뒤에 보면 in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긴 것만 분사예요. interested는 흥미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흥미 있냐면 외국 뉴스에 흥미가 있는 거죠. 역시 interested를 보충해주는 말이 뒤에 나왔죠. 꾸미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뭐에 대해 책임이 있는?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돼. full of, be를 넣어서요. be full of, 뭐뭐로 가득하다.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다. be sure that이에요. 대절도 뒤에 꾸미는 말 자리 많이 나옵니다. 보충어로. 그래서 확신하는, 뭘 확신하는? They will succeed.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확신이 뭐 어떤 확신인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꾸미는 말 보충어의 성격이 드러나 있죠. 확신하는 뭐를?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됐어요? 이렇게 뒤에 꾸미는 말 자리는 전치사구나 대체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be를 넣으면 다 수고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be full of, be afraid of, be interested in, be responsible for, be sure that. 알겠어? be를 넣어서 수거처럼 암기를 하세요. 이런 게 뭐라고요? 형용사구라고. 아시겠죠? 형용사구. 이건 대부분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수고로 암기를 할 녀석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구 갑니다. 뭐 계속해서 직관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부사구는 뭐가 핵심 인구입니까? 그렇죠. 부사가 핵심 인구예요. 부사가 핵심 인구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부사구도 역시 구조 똑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게 부사잖아. 꾸미는 말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사구부터 똑같은 게 뭐냐면 핵심을 두고 앞뒤로 꾸미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그지? 명사구는 독특하게 한정사로 시작하는 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핵심을 두고서 앞뒤에서 뭐 해준다? 꾸며준다 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것도 역시 꾸미는 말 자리 뭐 나오는지는 나중에 절대공식 넘버 1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사가 핵심이 되는 구다. 제일 중요한 해석은 얘한테 나온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한 단어부터 부사구가 시작이 됩니다. 얘 보세요. sometimes. sometimes는 부사예요. 뜻이 뭐예요? 때때로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그다음에 really badly. 이건 정말로 몹시란 뜻이죠. badly. 그죠? 정말로 뭐 나쁘게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badly. 심하게 나쁘게. 그 다음에 very carefully 그러면 매우 주의 깊게라는 뜻이죠. 핵심 부사들이야 이게 다 노란색이. 그 다음에 pretty well에서 pretty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well을 강조해 주니까 얘는 꽤란 뜻의 부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되게 황당한 문장이 될 수 있어. You are pretty. 그럼 너는 예쁘다잖아. 그죠? You are pretty. 너는 예쁘다잖아. 여기다 ugly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너는 꽤 추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물론 이런 말 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없겠지만, 그죠? 이 ugly란 말을 이렇게 강조해 준다고. 이럴 때 pretty는 부사고 뜻은 꽤 매우란 뜻입니다. 이해됐죠? 재미를 알아두세요. 봅시다. pretty well이란 것은 pretty가 꽤 매우란 뜻이고 well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뭐 잘이라는 부사 될 수도 있고요. 뭐 형용사 될 수 있지만 지금 부사구니까 뭘로 본 거야? 잘이 되는 거죠. 꽤 잘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꽤 잘, 매우 잘. 뭐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오늘은 구조와 간단한 해석만 봅니다. 역할은 나중에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전치사구는요. 뭐 전치사가 핵심되는 구라고 해도 되지만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라고 합시다. 전치사가 이끄는 구. 전치사 가. 이끄는 구예요. 조금 다르죠? 구조도 달라요. 전치사구는 뭘로 시작하냐면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목적어는 두 종류의 목적어가 있거든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명사구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우리 명사구 배웠는데 한구명구 배웠는데 그게 전사 뒤에 들어가면 전사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명사절.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동명사절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대신하는 대명사 이런 것이 이 자리가 들어가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역시 나중에 이 전체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일단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는요. 전치사구는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전치사가 아니라 후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전치사의 해석이 이거 뒤에 나와야 된다고. 뭔 말이냐? 앞에 볼게요. 전치사구를 선생님 하나 이거 일단 썼나요? 쓰세요. 지울 거예요. 이걸 지우고 선생님이 하나 예를 써볼게. 전치사의 예로다가 in이라는 말을 하나 써볼게요. in. 그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로 the morning을 써볼게요. The morning 아침이고 이는 뭐뭐에 몸 안에서란 뜻이죠. In the morning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침 애가 돼요. 그럼 이 아침이라는 것은 뭐의 해석이 되고요? The morning의 해석이 아침이 되는 거죠. 그죠? The morning의 해석이 아침이 되는 것이고 in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의역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애라는 말로 의역이 됩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 뒤에 붙는다고요. 영어는 전치사 앞에 붙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 해석할 때 전치사는 해석이 뒤로 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거를 애 아침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에 아침이 아니라 아침 안에서, 즉 아침에라는 뜻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거꾸로 돼. 선생님 가능하면 앞에서 밀고 나가는 해석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 자체 해석하는 순간 우리나라 말과 영어 거꾸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막 우리나라 말 옷으로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사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뒤집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in the morning 아침에라고 해석해 주세요.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 차원이 되면 그냥 이거 영어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쭉쭉 밀고 나가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나중에 영어로 이해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영어로 이해될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만 문제야. 지금만. 이해됐죠? 애 아침이 아니라 아침에다.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문 한번 볼게요. of the car. of가 전치사예요. the car. the car이 우리가 배운 뭐예요? 명사구라고 하는 덩어리입니다. 한정사, 명사죠.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 차야. 그 차. 그러면 얘는 어디부터 해석이 뒤로 가서 붙죠? 그 차의가 되는 거야. 그 차의. 이해됐어요? 두 번째 갑니다. By drawing a circle. By drawing a circle. 여기서 drawing a circl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동명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해석은 지금 당장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석하면요. 그리는 것, 하나의 원을이야. A circle. 이거는 배웠잖아. 명사구. 알겠어? 이거 명사구야. 하나의 원이에요. 하나의 원. draw는 그리다야. 그럼 하나의 원을 그리는 거지. 그죠? 그리는 것, 하나의 원을. 됐어요? 이것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이 직역하면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에 의해서야. 이해됐어? Y는 중심임임 의해서에 가까운 뜻입니다.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에 의해서. 이걸 의역하면 하나의 원을 그림으로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out what to buy. what to buy라고 하는 것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을 줄인 형태인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해석하는 법을 배울 건데 일단 요거 해석은 써두시거나 하세요. what to buy는 무엇을 사야 할지야. 써두시고 about은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해서잖아요. 그럼 about what to buy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할지에 관한 또는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뜻이 나온다고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배운 대로만 하세요. 전치사만 뒤에 넣고 해석해봐. 그 다음에 on은 전치사가 중심이야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붙어 있으면 뭐뭐에 관한이란 뜻으로 다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how the project is going 이것도 이제 간접 의문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썼던 그 네 가지 써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간접 의문이에요. 간접 의문도 일단 나중에 해석하는 거 배울 거니까 일단은 써드릴게요. 어떻게 how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이런 뜻이야.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에 관한이라는 뜻이 된다고요. 이해됐죠? How the project is going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되나요? 전치사로 시작돼서 뭐예요? 전치사 구라고요. 다시 한번 요 얘들 읽고 해석만 해보고 갈게요. 다 전사로 시작되니까 전사가 이끄는 게 전사 구다. of the car 뜻이 뭐라고요? 그 차의 그 다음에 by drawing a circle 뭐라고요?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원을 그림으로 써라는 뜻이에요. by ing 나중에 우리가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고 의역하는데 그거 외우는데요.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직역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about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관해서 그 다음에 how the project is going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야. 그러면 on how the project is going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이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 했네. 오늘 짧다고 그랬죠? 보세요. 모으는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덩어리예요. 구죠. 구는 몇 단어부터 시작이다? 한 단어. 그 다음에 명사구는 명사가 핵심이 되는 구를 말한다. 어떤 구조다? 한구 명구다.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구는 형용사가 핵심이 되는 구를 말한다. 어떤 구조죠? 꾸한꾸죠. 이해됐어요? 꾸형구죠. 꾸형구. 꾸미는 말, 형용사, 꾸미는 말. 부사구는 부사가 핵심되는 구를 말합니다. 어떤 구조죠? 꾸부구죠. 꾸부꾸. 발음이 이렇게 한데. 그 다음에 전사구는 뭐가 이끄는 구다? 전지사가 이끄는 구를 말한다. 어떤 구조죠? 전사 플러스 전사의 목적어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죠?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구, 동명사절, 간접의문, 대명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알겠어?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 나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복잡하게 정확한 구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여러분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 다시 한번 우리 나왔던 구만 다시 한번 해석하고 갑시다. 해석 쭉 해봅시다. 시작. 책들, 한 권의 책, 한 권의 영어 책, 한 권의 책. 또 뭘지 뭐라고 그랬어? 어떤 책이냐면 컴퓨터 공학에 관한. 그 다음에 from sand 가득한 뭐로 가득한? 모래로 가득한. afraid of snakes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하는? 뱀을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interested in foreign news 관심 있는 흥미 있는 뭐에? 외국 뉴스에. 그 다음에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 책임 있는 뭐에? 환경에. 그 다음에 sure that they will succeed 확신하는 뭘?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됐어요? 그 다음에 sometimes 뜻이 뭐라고요? 때때로 really badly 정말로 몹시 뭐 정말로 나쁘게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very cheerfully 매우 주의 깊게 pretty well 꽤 잘 매우 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f the car 그 차의 by drawing a circle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에 의해서 about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on how the project is going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됐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배운 내용 5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무슨 구다 정도만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석만 해보시면 됩니다. 해석이 다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른 책에서 오늘 배운 구들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지문 정도만 읽어봐도 오늘 배운 것들 대부분 다 보실 거예요. 한 지문만 읽어봐도. 명사구는요. 첫 번째 문장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절대 공식 넘버 제로 7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